안녕하세요. 신동엽 문학관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김남주 시인의 시 학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선 이제 김남주 시인이 신동엽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제 9회 수상자예요. 신동엽 시인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한 분들 중에 신동엽 시인처럼 남성적이고 웅혼하는 목소리를 가진 시인으로 김남주를 흔히 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가 5.18 40주년인데요. 신동엽 시인을 4월의 시인이라고 한다면은 김남주 시인을 5월의 시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4월의 시인, 5월의 시인 얘기를 할 때는 3월의 시인이 있을 거고 4월, 5월, 6월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어떤 연결되는 어떤 정신사적 한 상징물로 이렇게 이제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18 40주기인데 김남주로 대변되는 5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김남주의 학살, 특히 이제 1번 학살 1이라고 하는 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를 읽겠습니다. 김남주 학살 1. 5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쑤셔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고,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흘려 얼굴을 가려버렸다. 밤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버렸다. 아, 게르니카의 학살도 이렇게 처참하지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렇게는 치밀하지 못했으리. 당시에 이 시를 읽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글을 읽고
그냥 이제 문학적 그 수사로서의 전율이라거나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구체적인 실감으로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그냥 확 이렇게 전율했던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한 세계의 실감을 그린다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잘 그리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당시에 저는 봤고 김남주 시인은 못 봤는데 제가 본 것이 굉장히 부정확하고 김남주 시인이 본 것이 너무나 관통했다고 하는 것을 현실의 진실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이제 실감을 하게 된 그런 시입니다. 저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22살의 나이였습니다. 그 전에 직장 생활도 조금 했고 돈 번다고 서울에 가서 술집에서 일도 해보고 그 무렵에는 제 또래들에 비추어서 좀 이제 사회생활도 좀 하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광주 서강 전문대학인데 당시에는 지금은 서영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서강 실업전문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제가 2학년에 다니면서 제가 제1기라 학보사를 만들어서 편집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학보사 편집장으로서 학생 언론인으로서 저는 뭘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사회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문학을 꽤 좋아해서 제 취미랄까 이런 게 이제 헌책방 가서 옛날 책들을 뒤져보는 것들이었어요. 1980년 5월 18일 날도 아마 제가 그날이 이제 일요일인데 난 12시쯤 이제 책방 구경을 갔어요. 저희들이 광주에서 헌책방을 구경하려면은 광주고등학교 앞에 계림동 그 길가에 헌책방들이 쭉 서 있었어요. 당시에 헌책방의 거리였어요. 그 거리가 거기에 이제 책방에 들어가서 책 구경을 하고 헌책방 안은 어둡죠. 그날따라 그렇게 햇살이 선연한지 저 책 사가지고 밖에 딱 나오는데 눈부신데 그 눈부신 햇살 아래 펼쳐진 풍경이 갑자기 무슨 영화 속 같은 풍경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대생들이 전남대 앞에서 집결해서 시위대를 형성을 해서 광주 금남로로 진출하다가 지금 그 계림동 거리를 딱 지나던 지점에 이제 진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쫓기고 군인들은 쫓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저는 당시에 그냥 이제 평화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 시위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시위하지 않는 자로서의 태어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게 이렇게 딱 걸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푹 쓰러지더라고요. 군인한테 곤봉에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앞도 뒤도 볼 것 없이 그냥 돌아서 뛰었습니다. 이때 이제 전파사에서는 노고지리의 찻잔이라고 하는 노래가 제 귀에 이제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소위 이제 1980년 5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 5월을 조세희의 침묵의 뿌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메모해놔서 읽어볼게요. 이 해를 나타내는 숫자를 쓸 때마다 손끝에서 경련이 인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지구 이 110 몇 나라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그 까닭을 이해할 사람은 우리 말고 없을 것이다. 1980년이라고는 숫자를 쓰는 것 자체로 그냥 손끝에 전율이 있는, 사실은 저도 한동안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쫓겨서 도망가서, 그날이 5월 18일이에요. 제가 제 자취방으로 돌아온 게 이제 5월 30일이었어요. 제가 겁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이제 무서워하면서 또 봐야 되는, 이제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그 안전거리를 찾으려고 애써서 노력을 하면서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저는 그냥 뭐 정광석화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냥 5.18의 기억은 하나의 마치 이제 하나의 의도된 기획처럼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마치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마을에 맹수 한 마리가 나타나서 마을을 전체 딱 쓸어버리고 날이 밝기 전에 도망쳐버린 그 맹수 한 마리에 대한 기억 같은, 뭐 하여튼 이런 기억이 저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한 기억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학살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저항을 시작했죠. 봉기를 하고, 그 강도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 해방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예, 짧은 학살과 짧은 해방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해방된 그 도시의 기억을 순식간에 이제 진압을 해버리는, 큰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5.18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뭔지 그것을 알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꽤 오랫동안 아마 이거는 학살이다, 항쟁이다, 의거다, 막 이제 혁명이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경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잘 못 오고 그냥 놀라기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꽤 오랫동안 문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회, 당시 이제 비평들이 다루기를 5.18을 다룬 글들은 사회 병리학적이다. 저도 문단 대비를 배고픈 다리 외에 7편 시를 발표하면서 했는데, 배고픈 다리라고는 시는 광주 학동에 있는 학동 이교인가 그래요. 그 다리 이름이. 그쪽에서 제가 그쪽을 거쳐서 광주를 빠져나갔는데, 그때 그쪽에 굉장히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났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갔던 장소로서 지명을 배고픈 다리라고 이제 지명을 붙였는데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글로 쓸 때 어떤 일관된 정신을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우선 부끄러움, 그 다음에 놀라움, 두려움, 공포, 이제 굉장히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러나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던 아마 이제 그런 기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의 실체를 우리는 잘 못 본 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추어서 김남주 시인의 이 시는 정말로 매우 빨리 써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직접적인데, 우리는 김남주 시인이 본 지금 학살 이래 서정적 화자가 노래한 이 현실이 사실인가 아닌가도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제 보고 그랬는데, 너무나 시가
통렬하게 직격탄으로 전혀 망설임도 없이 다 그 노래하는 이 부분 때문에 참 문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더니즘 성향의 문학 학도였어요. 제가 지금 마종기 시인이 무르익기 전에 마종기, 옛날 수채화 같은 모더니즘 시를 쓰던 마종기, 그 시를 제가 좋아했었는데, 마종기뿐만 아니라 그 평균율 동인이 마종기, 황동규, 오규원 그래요. 저 세 분 다 문지에서 시집낸 분들이죠. 그분들 좋아했었는데, 김남주 이 학사를 읽고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이제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김남주 시인은 지금 읽어보면은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걸,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지금 거리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런 어법인데, 사실은 김남주 시인은 1979년도에 난민전으로 구속돼 있었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그 이야기는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 어렵고 조금씩 제가 할게요. 앞으로 시 몇 편을 소개하면서 해갈게요. 이때는 난민전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그 광주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5.18 소식을 거기서 듣고 철창을 잡고 울었다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김남주 시인이 그해, 제가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5.18이 일어났던 해 아마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난민전 사건 관계자들이 기결수가 돼서 광주교도소로 옮겨옵니다. 광주교도소에 와서 비로소 자기가 살았던 이 거리, 자기가 사랑했던 이 도시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자기 후배들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후배들을 통해서 직접 장면 하나하나를 이제 들었겠죠. 듣고 써서 아마 은박지에다가 써서 몰래 빼돌린 시. 그래서 저희들은 꽤 빨리 읽었어요. 80년대 중반이 아마 안 돼서 읽은 것 같아요. 그 시 나와서 읽어서 그냥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이 시를 보고 받은 그 느낌이, 가장 첫 느낌은 시를 막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바로 직면해 버린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동작, 수사, 축구 선수들 가지고 예를 들면은요, 그냥 준비돼 있거나 말거나 공격진 앞에는 그 골키터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사전 동작 일체 없이 그냥 바로 슈팅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막 멋있을 틈도 없어요. 무조건 바로 딱 전혀 상대가 예측하기 전에 그냥 바로 슈팅이 바로 들어오는데, 아마 김남주 시인이 이렇게 현실을 직접 바로 대면해 버리는, 무슨 예비 동작, 불필요한 장치 이런 것 같은 게 일체 없다는 점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문학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표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아무래도 더 세련되고 더 훌륭한 표현, 더 오래 기억되고 더 적확하게 묘사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수사법, 표현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학살 보고 이게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제가 나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김남주 씨는 구호가
그 정치 수준이 높아서 그게 세지 문학적인 기교 이런 거는 없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좀 제 속마음을 말하자면 좀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의 표현력, 미학적 능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당시에 어쩌면 시가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표현 하나, 지금 받침 하나, 마침표 하나도 붙이거나 뗄 데가 없습니다. 매우 단순한 기록같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어느 구절을 갖다가 광주 5월 항쟁의 이 표어로 사용해도 시 전편 하나 한 줄 한 줄이 표어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줄 한 줄로 이렇게 긴 시가 쓰여져 있는 시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시 중에는 하여튼 없어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게 지금 김남주 시가 가지고 있는 당시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쉽고 대중적이고 쓸데없는 잔동작이 하나도 없이 바로 본질을 바로 정조준에서 바로 이렇게 엄표를 날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진실을, 시적 진실을 담보고 있다는 거, 이런 게 꽤 놀랐습니다. 이 학살 시를 읽어보면 우선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계획적 학살이었다는 거거든요. 뭐 사태, 항쟁,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있죠. 김남주 시인이 이 5.18을 놓고 5월의 정체를 놓고 말할 때는 학살이었다는 거예요. 이 학살도 계획적인 학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는 정확하게 첫 번째가 계획적인 학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 수많은 자료들이 이제 등장해 버렸죠. 그것도 다 최근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이거는 미국이 가담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꽤 오랫동안, 이래서 이제 사실은 80년 5.18을 겪고 나면은 이제 한반도에서 반미 운동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제가 봤던 문건 중에서는 김남주 학살이라고 하는 시가 제 1호예요.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살 일에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이 학살로 권자를 탈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이 학살로 권자를 탈취했다. 이게 계획되는 것이고 미국이 승인했고,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권자를 탈취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시적 화자가 보았다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보았다 하잖아요. 나 다 보았다. 나 다 안다. 이제 봐라. 내가 증인이다. 아마도 이 김남주 시인의 시 학살은 1980년대 시를 굉장히 크게 흔들어 놨고 한국 시의 문법을 수정해 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아주 뭐 90%가 달라져 버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조금 변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는 김남주 시인의 시 바로 몇 편, 이 학살을 비롯해서 시 몇 편이에요. 그때 이 몇 편이 바꿨고 이 몇 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들어 박히는데, 이것이 이제 미학적으로 심취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젊은 친구들 말로 오닥구라고 하죠. 오닥구, 시적 오닥구가 되다 보면은 이제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혹은 전혀 보지 않았던 유형의 어떤 유형의
경향들을 가져보려고 막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김남주 시인은 그런 유형의 게 이제 뭐 꼬아서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게 한 줄도 없지 않느냐. 너무 그래서 쉬운 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미학에 혹시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들이 서로 개성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생명 현상을 놓고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삶을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틀린 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지금 뭔 어렵고 남들이 생각 안 해본 표현을 뭐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전혀 없이 이 엄중한 현실을 최대한 많은 숫자에게 전달하겠다, 많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초점에다 두고 있어서 러시아 농가에 옛날에 푸시킨의 시집이 한 곳씩 다 끼어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도 예전에는 김소월 시집이 그렇게 꽂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서정주 시집이 농가에 어디가 꽂혀 있겠습니까? 아마 김남주 시대에 이르러서 최초로 그 지점에 도달하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가 아니라 글 읽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피곤해서 읽을 틈이 없는 일하는 사람들이 읽는 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살이 그 기념비적 정점에 있는 시이면서 5.18을 복판에서 관통해낸 그런 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